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 사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적 명확성 사정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 인지적 명확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가를 환경적 상황에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인지적 명확성이라고 말합니다. 내담자가 이러한 인지적 명확성이 없는 경우는 개인 상담 후에 직업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꼭 알아두십시오. 인지적 명확성이 없는 경우는 개인 상담 후에 직업 상담을 실시한다. 그리고 인지적 명확성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직업 상담을 실시한다는 거,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를 의한 상담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검사 실시를 해야 되겠죠. 1단계 검사 실시. 그러면은 뭐 직업 적성이라든지 흥미 검사를 실시하겠죠. 자, 2단계는 결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검사 결과 처리. 자, 직업지도 시스템을 통한 검사 결과 처리를 하고, 자, 세 번째는 적합 직업을 탐색을 해야 되겠죠. 직업 탐색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정보 제공. 자, 직업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죠. 요거 단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사 실시, 결과 해석, 직업 탐색, 정보 제공. 요 네 단계입니다. 자, 인지적 명확성의 원인과 직업 상담 과정을 살펴보면은 요 인지적 명확성의 원인 굉장히 많은데, 인지적 명확성의 원인 5가지인데 이 중에서 세 번째 걸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 결핍은 그냥 직업 상담 실시하면 되죠.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도 직업 상담 실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의 부족이라든지 가치관 고찰에 따른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번, 2번은 그냥 직업 상담 실시하면 되고,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 이것은 다른 치료 후 직업 상담을 실시하는데, 이 경미한 정신건강이 어떤 거냐, 요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결정 방식이 진지한 결정에 방해하는 경우, 그리고 낮은 효능감이나 다른 선택 사항에 대한 고려를 방해하는 경우, 비논리적 사고나 다른 지배적 사고 이용해서 의사결정 방해가 나타나는 경우 등인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경미한 직업 상담의 문제다라고 보니까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물론 다른 치료 후 직업상담을 실시해야 되겠죠. 이것은 심각한 약물 남용 장애다라고 보시고, 자, 외적 요인이 있을 경우 부부간의 불화나 실업 충격을 있을 때도 역시 심리적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개인 상담 후 직업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하는 경우에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은, 자, 심리적 문제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 진로 문제에 대한 결정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도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로와 심리는 사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심리적 문제로 일시적으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진로 문제에 대한 결정은 당분간 좀 보류하자라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 또는 자신의 진로를 처음 선택하는 사람과
직업 전환 또는 직업 적응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 전환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 상담의 사정 과정이 서로 다르다. 요거 체크하시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다른데 동일하다라고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직업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동기를 고려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담자의 동기를 고려하자. 자, 이와 같이 저는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하는 경우 고려사항을 살펴봤으면 인지적 명확성 사정 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 인지적 명확성이 존재를 파악하자. 내담자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동기가 있는지, 어떤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동기, 여러 가지 이런 동기가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진단을 해서 탐색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인지적 명확성 존재 여부, 동기의 존재 여부, 자기 진단, 탐색, 이렇게 사정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가끔씩 물어보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을 한 7가지.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례를 주어져요. 사례가 주어지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첫 번째는 단순 오정부죠. 단순 오정부. 이것은 대입은 정보 제공을 해주면 되는데, 자, 사례는 내담자가 그 대학은 부자들만 갈 수 있어요.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강남 출신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 몇 프로만 강남 출신이지, 또 뭐 몇 프로만 부자지, 다 부자와 강남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 정보가 오류된 거죠. 그래서 뭐 학생은 그 대학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군요. 과거에는 강남 출신 학생들이 많았는데 점차 바뀌고 있어요. 서울에 사는 학생들 중에서 강남 출신은 뭐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자, 한번 정보를 볼까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죠. 자, 구체성 결여. 구체성 결여는 구체화시키기, 개입은 구체화시키기인데, 자, 사례를 보면은 사람들이 요즘은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어렵다고들 해요. 구체성이 없죠. 그럼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짐작이 잘 안 되는 내용들이죠. 이걸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취업 대신에 뭐 사람들이 요즘 교수직을 하기가 어렵다고들 해요. 뭐 사람들은 요즘 뭐 교사직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바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체성 결여, 구체화시키기를 해주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가정된 불가피성, 불가능성이라고 하죠. 개입은 논리적 분석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된다. 자, 사례는 불가피성, 불가능성이니까 뭐뭐 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또 뭐 자격시험 대신에 나는 의대 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논리적 분석을 해주면서 격려를 해주자. 자, 원인과 시행착오죠. 시행착오가 아니라 결과착오. 이것은 논리적 분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원인과 결과. 내가 어떤 일을 하니까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 자, 사례는 나는 사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이 분야에 일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이혼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는 거죠. 상담자는 이제 선생님이 사업을 하면 이혼할까 두려워하시는군요. 뭐 직장 여성들의 이혼율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통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논리적 분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하는 것은 이 사례를 중요시 여깁니다. 사례를 보면 이것이 어떤 유형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파행적 의사소통을. 그것은 저항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개입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로는 제가 내준 과제인 진로죠. 진로 일기를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하는 일을 조절하도록 도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그거 괜찮은 생각 같네요. 제가 왜 진로 일기를 작성하는데 힘든지 아셨죠? 그런데 오늘 제가 멋진 영화를 보려고 해요. 그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전혀 다른 내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을 피하는 저항이죠. 그러면 저항에 다시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로 일기 쪽으로 초점을 맞춰갖고 다시 상담을 합니다. 저항을 맞추고. 자, 여섯 번째는 그러면 상담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 저항에 다시 초점 맞추기를 하면은 진로 문제가 선생님이 당면한 주요 관심사 같네요. 제가 그러한 것을 제안할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회피하시는군요. 저항을 초점을 맞추고 다시 진로 일기를 작성하고 나서 선생님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이 저항을 설명하고 다시 이제는 본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강박적 사고입니다. 이 강박적 사고는 일단은 RBT죠. 합리적 정서적 치료법을 쓰면 되겠죠. 자, 사례는 저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변호사가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형도 변호사예요. 뭐 이렇게 변호사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학생은 자신이 변호사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네요. 예, 물론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만약 변호사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지옥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 이거를 그 생각을 바꿔주는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서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새로운 행동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RBT, 강박적 사고, RBT. 자, 일곱 번째는 양면적 사고입니다. 자, 양면적 사고는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설적 사고에 개입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례는 나는 기계공학 전공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와 같이 기계공학 하나로 이제는 그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럴 때 그러면은 기계공학 전공을 하지 않겠다고 막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계속 나는 기계공학 전공을 해야 돼, 기계공학 전공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역설적 사고에 개입을 들어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사례보다는 사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걸러내기 그러면은 인지적 명확성이 걸러내기 유형이다 그러면 재구조와 역설적 기법, 역설적 기법에서 역설적 기법이나 역설적 기법을 쓰면 되겠고, 비난하기는 직면, 논리적 분석,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 이것은 이제 불안에 대처하도록 심호흡을 시키고 의사결정 도움을 사용한다. 자기인식의 부족, 은유나 비유 사용하고, 자기인식의 부족, 은유나 비유 사용하고, 무력감은 지시적 상상을 시키고, 고정성은 정보를 주기, 가정에 도전하기. 그래서 일단 7가지를 중점적으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는 이런 유형이고 어떤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7가지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담자 정보 및 행동에 대한 이해 기법인데, 자, 요 종류 무어가 얘기를 했는데 이 종류 일단 전체 다 종류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지는 또 같이 한번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정 사용하기입니다. 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어떤 행동이 존재했다고 가정하여 내담자 행동을 유추하는 것이죠. 당신은 이를 마음에 들어 합니까? 이거는 가정 사용한 것이 아니죠. 자, 이거는 yes, no로 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사용하기는 yes, no로 답하지 않는 이러한 어떤 그 개방형 질문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방형 형태라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신의 직업에서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이 있느냐,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것이 가정 사용하기다. 자,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자, 일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이것은 하나의 정보의 한 부분만을 보는 겁니다. 이분법적 사고, 극대화, 극소화, 과잉 일반화, 임의적 추론, 개인화, 선택적 추상, 긍정격과 정서적 추론. 우리가 그 백의 인지적 치유에서 그 인지의 왜곡에 대해 살펴보았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다섯 번째는 변명에 초점 맞추기. 이 변명에 초점 맞추기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기,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변명에 초점 맞추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책임을 회피하기는 부정, 알리바이, 비난. 그리고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기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축소했다든지 정당했다든지 훼손하는 거죠. 다르게 조작하는 거죠. 축소, 정당화 아니면 없애든지 훼손. 또 책임을 변형시키기. 네, 그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제가 아니에요. 책임을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책임을 변형시키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기와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기에 대한 이 종류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류 및 재구성하기. 자, 이것은 효과적인 기법, 역설적 의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내담자가 연설할 때나 수행이 불안한 경우, 그리고 얘기된 불안이 있는 행동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이 기법은 이 파기적 행동 형태를 없애는 데 사용되며 내담자의 행동을 유사한 행동, 즉 긍정적 결과 행동으로 치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자,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될 거라 확신하는 거. 그 다음에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정보의 한 부분만 보는 거.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개가 있는데, 여과하기와 극단적인 여과하기, 이건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과하기는 그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모두 여과시키고 부정적인 면만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백의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론하고 같은 맥락이죠. 여과하기는. 그리고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에 보면은 극단적인 생각, 과도한 일반화, 극단적인 생각, 인격화, 인과응보의 오류, 마음 읽기 등이 있다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과학에는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명에 초점 맞추기. 책임 회피, 결과 조작, 책임 변형 등의 내담자 변명에 초점 맞추는 거죠.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앞에서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회피는 부정 알리바이 비난, 결과 조작은 결과를 축소하거나 정당하거나 훼손하는 거죠. 두 개를 기억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입니다. 대답의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개방하는 동시에 내담자를 하여금 대답하기 쉽게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순한 명령과 주의를 요하는 질문이 있다. 자, 11번째, 이제 저항감 재인식 및 다루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목적을 이해해라. 그리고 재인식해서 내담자를 동기화시키자라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변형된 오류 수정이라든지 내담자가 친숙해지기, 은유 사용하기, 대결하기가 있는데 먼저 저항감 인식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감 재인식하기. 자, 상담에 대해 동기화되지 않거나 저항감을 나타내는 경우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거나 나의 도전으로 사용하거나 또 도전으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경우 내담자를 이해하는 기법이다. 특히 내담자는 직설, 불신, 상담자의 능력과 방법을 헐뜯기, 함축에 대한 도전, 책임에 대한 도전 등 다양한 전술로 의사소통을 고의로 방해하고 또 이러한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 내담자와 친숙해지기, 은유 사용하기, 대결하기 등의 전략으로 내담자의 저항감을 다룬다. 요 네 가지 이제는 저항감 재인식하기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사례, 불신의 전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사가 저항감 재인식하기, 다른 회사들이 써본 결과 많은 효과가 입증된 그런 투쟁 방법을 써보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매우 흥미로운 일이군요. 그러나 그 방법은 K 주식회사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회사는 안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일단은 불신이 들어가 있죠. 자, 저항감 이제는 재인식하기 저항감 다루기입니다. 네 개가 있습니다. 저항감 다루기 네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입니다. 네 가지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 내담자와 친숙해지기, 은유 사용하고 대안 제시하기, 일단 대결하기. 이 네 가지 종류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담자 오류 수정하기는 내담자가 결부되어 있으나 피하고 싶은 유형이나 부정적인 독백 등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또 내담자 친숙해지기는 감정이입보다는 그 이상의 상태, 즉 상담자는 내담자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어려움, 긴장, 안정 등의 영역을 확인하고 이러한 영역에 민감히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리고 내담자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긴장감을 갖고 있는 그냥 공동체라는 느낌이 있다면 더욱 친숙해지겠죠. 은유 사용하고 대안 제시하기. 자, 은유의 단순하고 솔직한 측면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야기 등 이 이야기 등의 방법은 내담자가 이야기 속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거죠. 대결하기, 달래고 공격하는 전략을 더불어 사용해야 된다. 달래고 공격하는 전략. 자, 구체적인 행위를 지적하는 경우에는 노련한 솜씨로 하되 내담자가 이미 행동하기를 원치 않을 정도의 불쾌감이 드러나는 즉각적인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대화의 완화를 위해서 유머와 가정을 함께 사용한다. 이 네 가지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만. 자, 반성의 장 마련하기. 자신, 타인, 세상 등을 판단 내리는 과정을 알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자신에 대한 오류, 타인에 대한 세상의 오류 등이 있죠. 이러한 오류 또는 이러한
생각하는 거 등에서 판단 내리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고,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오류, 그리고 한계의 오류, 논리적 오류.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오류는 삭제, 불확실한 인물의 사용, 불투명한 동사의 사용, 참고자료, 제한된 어투 사용 등이 이제는 정부의 오류죠. 그래서 이것은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정부의 오류인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류 삭제. 내담자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부분이 빠졌을 경우, 자, 내 생각이 옳아요. 무엇에 대한 생각 말인가요? 이렇게 빠졌죠. 그다음에 불확실한 인물의 사용, 명사나 대명사를 잘못 사용했을 때, 자, 예문을 함께 보시면 사람들은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누가 특히 그렇죠? 이런 불확실한 인물의 사용, 삭제, 불확실한 인물의 사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확실한 동사의 사용. 내가 믿고 있는 건 정반대지요. 어떻게 된 일이지요? 라든지 내가 결정을 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죠. 어떻게 방해를 받고 있는지요? 이런 불확실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참고자료의 결려. 상담자가 어떤 사람, 장소, 사건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경우, 그 일은 지겨워요. 그 일이 지겹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죠? 이런 참고자료의 결려.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또 제한된 어투의 사용. 내담자가 자신의 세계를 제한하려 드는 어투를 사용하는 경우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제한하는. 무엇을 못하게 하는 거죠? 뭐 해야만 해요. 만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 종류와 예문을 함께 기억을 하고, 특히 그 불가능 가정. 특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삭제, 불확실한 인물의 사용과 삭제, 불확실한 인물의 사용, 그리고 불분명한 동사의 사용.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계의 오류는 경험을 통한 관점만 보아서 제한된 기회의 선택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예외 인정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한 거. 이 중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정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릇된 생각임을 상기시킨다. 예문, 나는 항상 그 모양으로 일을 처리해요. 항상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외가 없죠? 불가능, 내담자의 말을 긍정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나는 사장님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상담자, 사장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거겠지요. 또는 사장님과 별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 할 수 없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예외는 절대, 항상, 아무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음, 뭐 해야만 한다, must, 필요하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등이죠. 그것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자, 나는 우리 사장의 의견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표를 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많은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부의 오류 중에 제한된 어투의 사용과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자, 한계의 오류 중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하는 것에는 주어, 목적어 등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라는 문장 중에 삽입된다. 한번 그 한계의 오류하고 그 정부의 오류에 제한된 어투의 사용을 한번 구별해서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논리적 오류. 이것은 내담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거. 아까 한계의 오류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될 것은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류와 불가능의 가정은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논리적 오류는 잘못된 인간관계 오류. 이건 책임감 회피, 그 다음에 마음의 해석, 그리고 제한된 일반화.
이런 종류가 있다. 자, 세 가지 종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용까지 꼭 알아줘야 될 것은 마음의 해석입니다. 그 마음의 해석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결정짓는 것이죠. 자, 우리 상사는 나와 일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이야기해 본 적도 없어요. 상담자, 그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종류를 전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왜 저분의 변은 전반적으로 근가, 앞자만 따서 이거를 썼는데, 여러분이 종류를 한번 왜가 뭐고 뭐 저가 뭐고 분이 뭐고 이것을 한번 살펴봐서 이런 식으로 전체 내용을 종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